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에서 7명의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명은 해외 입국 환자고요. 2명은 청주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설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있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동선을 잘 확인하시고요. 또 의심 증상이 있다면 꼭 검사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충북 지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이시종 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대책안전본부에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신속히 지시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을 강타한 물폭탄에 현재까지 시설물 1,600여 곳과 농경지 2,80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집계할 수 없을 만큼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북부 4개 시군과 진천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충청북도와 피해 시군은 연초부터 코로나19 대책에 가능한 모든 예산을 쏟아부은 탓에 재정이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최대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수재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도시가스 등을 감면받거나 납부를 늦출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합니다. 도는 미리 정한 국비로도 피해 대처가 힘든 만큼 추가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시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대본부장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면 대통령께서 선포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선포가 실현되면 현 정부 들어 5번째이자 충북으로서는 3년 전 수해를 입은 청주 괴산에 이어 2번째 특별 재난지역 지정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주 제천 단양 지역 못지않게 음성군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학교 강당에는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됐고 물에 잠긴 도심 지역과 농가에서는 수해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학교 강당에 이재민 대피소가 마련됐습니다. 적십자사와 봉사단체에서 보낸 긴급 구호 물품이 강당 한켠에 쌓여 있고 이재민들은 TV 앞에 모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재난방송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내린 비로 집이 침수되거나 산사태 위험에 인근 주민 56명이 긴급 대피한 겁니다. 우악 하는 소리가 나가니까 산에서 이만한 소나무가 막 뽑혀 내려와요. 막 뽑혀. 그쪽 서 있었어요. 그냥 무서워서. 하천이 넘쳤던 도심 지역은 복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물에 잠겼던 옷가지를 정리하고 진흙에 덮였던 그릇과 식기류 등 주방용품도 하나하나 세척합니다. 가구를 밖으로 꺼내 말리고 서랍장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냉장고 안에 청소하고 지금 이런 거 다 끄집어내고 옷까지. 왜냐면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 지금 정리하는 중이에요. 바닥은 뭐 지금 만질 수도 없고. 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침수 상태로 그냥 두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 밭주인이 발을 동동 굴렸던 인삼밭에 40여 명의 농업기술원 직원들이 투입됐습니다. 낫으로 줄기를 자르면서 농가가 이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농작물 피해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리고자 농작물 수확이라든가 현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 없는 수해를 입은 음성군에서는 곳곳에서 복구가 시작됐지만 언제 또 물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번 장마전선은 동서로는 길게, 위아래로는 좁게 형성된 게 특징인데요. 이 같은 형태의 비구름대로 인해 도내 남부와 북부의 누적 강수량차도 1000배에 달할 정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용광 기자입니다. 어제 낮 영동군의 모습입니다. 충주 등 도내 북부 지역엔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지만 이곳 영동군은 오전 11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기온은 33.2도를 찍었습니다.
5일장에 나온 상인들은 연신 부채질을 하고 군에서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살수차까지 동원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군에서 물을 뿌려줬어요. 네, 좀 더 시원해요? 그럼요, 시원하죠 당연히. 아이고 날씨가 더운데 불 앞이라 더 더워서 그래요. 지난 1일부터 영동군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0.4mm. 하지만 같은 기간 충주에는 이보다 1000배나 많은 40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반도에 머물러 있는 장마 전선이 동서로는 길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남과 북은 50km 이내로 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 장마전선 위로는 집중호우가, 아래쪽은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충북 중북부 지방에 위치하면서 남북으로 오르내리고 좁은 구역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충북 남부와 북부 지역 기상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예년보다 보름 정도 길게 충북에 영향을 미쳤던 올해 장마는 오는 11일 전후에 종료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주댐이 어제 정오부터 방류량을 초당 2,000톤에서 2,500톤으로 늘렸습니다. 중부권 집중호우로 2년 만에 26개를 모두 개방한 충주댐은 방류량을 늘려 현재 140m인 수위를 136m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청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더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우즈베키스탄인의 지인 또는 동거인으로 이로써 청주에서만 이틀 새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청주의 한 야외 공간에서 열린 이슬람 종교 행사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져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유지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 거주시설과 대피시설의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설별로 관리자를 배치해 출입자 관리와 이용자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이번 폭우로 도내에는 모두 284가구, 55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일시 대피 주민도 465명에 달합니다. 청주국제단편영화제 운영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사흘간 청주 김수현 드라마 아트홀에서 단편영화 60편을 상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상영작은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 비평가 주간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이탈리아 단편 페린과 베니스와 토론토 영화제 초청작 델핀 등입니다. 이번 상영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오는 15일 이후 예매를 받습니다.